안녕하세요, 주간드바의 쭈바입니다. 6월 26일 드바 소식입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 소속이었던 2017-18 시즌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인해 73경기를 결장했습니다. 선수의 부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때 레너드의 결장을 두고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말이 아주 많았죠.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레너드는 2017년 플레이오프에서 발목과 무릎 부상을 당했고 이후 오른쪽 대퇴사두근 부상에 시달리며 시즌을 제대로 치르고 있지 못했죠. 늦은 복귀가 있었음에도 다시 부상 회복을 위한 재활에 들어간 레너드의 상태를 두고 당시 샌안토니오 구단 의료진과 뉴욕 의료진은 복귀해도 된다는 사인을 보냈지만 레너드 쪽은 계속 통증이 있기에 복귀를 거부했었습니다. 이때 토니 파커가 본인도 같은 부상으로 재활을 했었는데 레너드보다 100배는 더 심각한 부상이었고 구단 의료진은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라며 레너드를 비꼬는 인터뷰를 했죠. 이후 레너드는 재활을 위해 뉴욕으로 향했고 포포비치 감독을 포함한 구단 운영진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에 언론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털어놓지 않았던 레너드의 트레이드 루머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더니 최종적으로 토론토 랩터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당시 레너드는 자신의 완벽한 몸 상태를 위해 재활에 전념하길 원했지만 그 과정에서 구단과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최근 미국 스포츠 칼럼니스트 스킵 베일리스는 본인이 진행하는 언디스퓨티드 팟캐스트를 통해 레너드가 LA 클리퍼스 의료진에게 불만이 있다는 걸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베일리스는 레너드가 클리퍼스 의료진이 본인의 무릎 부상을 과소평가해 초기에 잘못 진단했다고 느꼈을 텐데 이는 앞서 언급한 샌안토니오 시절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레너드의 성향과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 이는 클리퍼스 구단과 레너드의 불투명한 미래가 될 수 있으며 아마 레너드는 구단 외부의 의료진과 접촉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구단이 계속 레너드의 상태를 경기마다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건 실제로 레너드와의 소통이 없기에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본인의 생각을 언급하며 이는 레너드가 3차전 스테이플스 센터를 찾아 벤치가 아닌 가족들과 경기를 지켜본 것과도 연결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레너드가 클리퍼스 구단의 의료진을 믿지 못하기에 현재 구단과 소통을 하지 않는 상황, 그렇기에 클리퍼스 구단은 레너드의 몸 상태를 항상 확실하지 않다고 밝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FA가 되는 레너드기에 차기 행선지도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수 있겠네요. 선수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레너드 입장에서 구단 의료 시스템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할 수 있는데요. 구단과의 문제나 새로운 루머의 시작 이런 걸 모두 떠나서 일단 레너드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미러키 벅스가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2차전을 잡아내며 시리즈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 한 번도 동점과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를 넘어 2쿼터부터 가비지 게임의 서막을 알린 미러키의 완승으로 토요일 오전 화창하게 플레이오프를 즐기기 위해 TV를 켜신 NBA 팬분들은 래퍼 빈지노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만족해야 했네요. 얼마나 일방적이었으면 출전 명단에 등록된 양팀 선수단 30명이 전부 코트를 밟는 일이 생겼네요. 미러키의 숙제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1차전 당시 48점을 올리며 미러키 코트를 지배한 트레이 영 제어였고 선수단 전원을 고루 살리며 본인도 득점에 가담하는 이런 유형의 선수에게 대인 방어로 승부를 보는 건 무리가 있기에 미러키가 선택한 방법은 영 벽면에서 파생되는 모든 공격을 막는 것이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은 전반에만 무려 8개의 실책을 범했는데요. 특히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간 2쿼터에만 5개의 실책과 함께 미러키 수비에 이은 역습에 멘탈이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오프에서 9개 실책 이상을 기록한 역대 31번째 선수이자 49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었네요. 경기는 2쿼터에 사실상 끝났습니다. 미러키가 2쿼터를 말 그대로 지배하며 애틀랜타 선수단의 멘탈을 파이서브 포럼 경기장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요. 그들이 가장 자신있어하는 수비 성공에 이은 속공 전개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이는 2쿼터 기록만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이 브룩 로페즈와 바비 포티스를 적지적소에 잘 활용했고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그야말로 페인트 존 비스트 모드, 여기에 2쿼터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 주로 헐리데이의 맹활약까지 팀으로 완벽한 경기를 펼치며 시리즈 균형은 물론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온 미러키가 애틀랜타 원정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애틀랜타는 앞서 언급한 2쿼터에 메인 볼핸들러 영의 멘탈이 터짐과 동시에 선수단 전원이 미러키에 압도당하며 일찍이 백기를 던졌습니다. 압도당한 오늘의 경기는 빨리 있고 28일 홈에서 열리는 3차전에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리 칼라일 감독이 13시즌을 함께한 댈러스 매버릭스를 떠나 최근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4년 계약에 합의했죠.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원했고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더훅 콜렉티브 팟캐스트에 출연한 ESPN의 팀 맥마호는 루카 돈치치와 자말 모슬리 코치의 친분이 칼라일의 위치를 위협하는 지점까지 도달했으며 이게 칼라일이 떠난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거란 본인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리 칼라일 감독의 타임아웃 시점으로 인해 돈치치가 불만을 표출한 장면이 잡히며 둘의 불화설이 돌며 이게 칼라일 감독이 떠난 이유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칼라일 감독은 팀을 떠날 당시 돈치치에 관해 3년 동안 고마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 1년 동안 2번만 상대해야 해서 좋다는 농담도 섞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돈치치가 현재 세계 최고의 젊은 선수이자 지금까지의 3년은 앞으로 10년을 위한 발판이었으며 돈치치를 코치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에게 모든 공격권과 창의성을 부여했고 돈치치는 이에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했고 결국 그게 현재 돈치치의 맥스 계약 체결까지 온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둘 사이의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그들만이 알고 있겠네요. 스캇 브룩스가 워싱턴 위저즈와 계약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팀을 떠났죠. ESPN의 브라이언 윈도우스트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샘 카셀 코치와 덴버 너게츠의 웨스 언셀드 주니어 코치가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샘 카셀은 워싱턴에서 코치 커리어를 시작했고 5시즌 동안 팀에 몸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카셀과 마찬가지로 워싱턴에서 코치 커리어를 시작한 웨스 언셀드 주니어 코치는 6시즌을 함께 했었고 그의 아버지 웨스 언셀드는 1978년 워싱턴 구단 역대 최초의 우승과 함께 파이널 MVP를 수상한 만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소식을 전한 ESPN의 브라이언 윈도우스트에 따르면 브루클린 네츠의 자크 본 코치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새로운 감독 후보로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탠 밴 건디와 결별한 뉴올리언스는 이 미러키 벅스의 찰스 리 코치와도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지만 드래프트 컴바인 당시 자크 본 코치가 좀 더 유력할 것이며 정말 진지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9시즌 동안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이끈 테리 스토츠가 떠나며 공석이 된 팀의 감독직으로 천시 빌럽스가 선임되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와 샘 아믹에 따르면 포틀랜드는 오늘까지 LA 클리퍼스의 코치인 빌럽스를 고용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바로 빌럽스를 감독으로 선임했음을 알렸습니다. ESPN은 빌럽스가 팀의 간판 스타 데미안 릴라드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팀 합류에 관해 연락을 취했었다고 하네요. 빌럽스는 작년 11월부터 LA 클리퍼스 코치직에 합류해 현재 타이론 로 감독과 함께 컨퍼런스 파이널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즘 제 영상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 벤 시몬스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도 좀 지겹지만 이건 재미로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보스턴 셀틱스의 비디오 분석가이자 과거 화이트맘바로 불리던 브라이언 스칼라브라이는 최근 시리어스 XM NBA 라디오를 통해 벤 시몬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은 마이애미 히트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스칼라브라이는 에릭 스포일스트라 감독은 일반적인 감독과 다르기에 아마 시몬스를 위해 재밌는 일을 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는 스포일스트라가 포워드 제임스 존슨을 포인트 가드로 기용했던 사례를 말하며 아마 시몬스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 변화를 줄 거라고 했습니다. 시몬스는 다른 건 다 잘합니다. 슛만 문제지. ESPN의 칼럼니스트 제키 맥뮬란이 최근 빌 시몬스 팟캐스트를 통해 케빈 듀란트의 진정한 목표는 브루클린 네츠에서 3번 우승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키가 듀란트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본인의 생각이며 공격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선수가 원하는 건 브루클린에서의 3회 우승이라는 걸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듀란트는 이에 그런 말 한 적 없고 제키와 아무 관계도 아니기에 농구에 관한 깊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키가 본인과 친한 척을 했는데 친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하며 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의 타일러 히로가 이번 오프시즌 트레이드될 확률은 무려 75% 이상이라고 합니다. 마이애미 지역 매체의 에단스 콜릭은 히로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시작으로 팬 라일리 사장이 생각하는 팀의 핵심 선수는 지미 버틀러와 벤 아데바요이며 히로의 경우는 그들이 보유한 유일한 트레이드 가치가 있는 선수라 버틀러의 전성기 구간에 히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주간나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nd me, la la la. Oh, we are gonna be okay. You and me, ha ha ha. Oh, we are gonna be okay. When you're tired, when it's hard, we sing together. Oh, la la la. Don't worry, it'll be okay. Empty streets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